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중개사법 문제 풀러 갈게요.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88페이지. 중개활동 할 차례죠? 중개활동. 중개활동 파트는 뭐 시험은 자주 안 나와요.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 뭐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러죠? 그럼 이제 1번 문제가 주판매 과정인데요. 이 주판매 과정은 흐름 알아야 돼요. 뭐 문제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개공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객하고 물건을 확보해야 돼요. 고객과 물건 확보가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개공이 중개하려면 일단 물건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 확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확보돼야지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하고 고객 확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확보가 됐으면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고객이 확보됐으면 고객 분석합니다. 고객 분석. 자, 사러 올 사람이 확보됐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아니, 고객이 확보됐다면 고객 뭘 준비를 해? 뭘 분석을 해놔야 돼?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냐? 토지냐, 건물이냐, 그죠? 몇 평짜리 물건이냐, 어느 지역 물건이냐,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예산 이런 거 미리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자, 그럼 물건 확보됐으면 물건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입지 조건 이런 거 다 미리 분석해놔야 돼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됐어요? 자, 이걸 분석한 게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돼요. 고객하고 접촉 단계, 사전 접촉 단계입니다. 어프로치.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현지 안내 뭘 해야 돼요? 제시. 현장에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자, 현지 안내, 제시. 이것도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 그러면 현장 가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등기부. 그죠? 설계도 필요하면 설계도면 청소도 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자,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와야 돼요? 비 오는 날? 막 요즘 같이 와서 떠내려 가게? 예.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 예, 좋아. 예, 전부 다 뭘 잘못 먹었나? 낮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 몇 건 정도 보여준 게 좋아요? 세네 건. 보통은 세네 건. 큰 것은 한두 건이에요. 왜? 큰 것은 한 건 설명하기도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한두 건. 그리고 이제 평가는 오늘 안내를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자기 반성 단계.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클로징을 시도합니다. 계약 체결을 시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클로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주 판매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문제가 그 흐름 묻는 문제입니다. 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자, 가장 먼저 고객하고 물건 확보죠. 그럼 고객 물건 확보가 1, 2, 3, 4, 5 중에서 어디 나와 있어요? 1, 4, 5죠. 그럼 3개로 압축이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준비. 그러면 준비가 나온 것이 몇 번하고 몇 번? 4번하고 5번. 근데 두 가지로 압축됐어요. 그 다음에 뭐요? 접근. 그 다음에 현지 안내, 제시. 그러면 4번이에요? 5번이에요? 4번. 자, 순서 잡아라. 어렵진 않아요. 한번 봐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거기 5번 문제 들어갔는데 이 셀링 포인트가 이 단원에서는 중요해요. 자,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라고 했어요? 구매자입니다. 치드 그레인. 무슨 어뢰? 치드 그레인이 만족.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네 번째가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다섯 번째가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이 있어요.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 자, 몇 가지만 정리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기술적 측면은 이게 주택이라고 보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주택을 중개한다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다. 이 기술적이야. 자, 설비가 현대적이다. 동선이 합리적이다. 주거가 쾌적하다. 이런 거 기술적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경제적 측면은 가장 대표적인 가격하고 입력.
가격하고 임료 적정성인데요. 가격이 적정하느냐, 뭐 임료, 임대차 같은 건 임료가 적정하느냐. 그 다음에 경기 순화, 경기 순화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수익성이랄지 이런 거 다 경제적이에요. 온천 발견, 온천 발견은 주변이 개발이 되잖아요. 부동산 많이 뛰거든요. 온천 발견 됐어요?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 전망 이런 건 다 경제적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 권리. 아, 저 사람 소유자가 맞느냐. 고객이 항상 권리 관심을 많이 가져요. 권리의 진정성. 그리고 공법. 공법상 규제가 있느냐. 세액법. 세금 혜택이 있느냐. 이 세 가지야. 권리, 공법, 세금, 법률적. 그 다음에 정책적이란 말은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무슨 정책? 무슨 정책? 정부 정책. 부동산 정부 정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환경적은 말 그대로 교통의 편리성 뭐 이런 거. 교통의 편리성. 됐어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랄지 뭐 이런 거. 생활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거 다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 쓰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두 문제를 풀 거예요. 5번하고 6번. 자, 셀링 포인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자, 부동산이 지니는 특성에서 이전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요? 취득 의뢰입니다. 무슨 의뢰인? 취득.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각각의 셀링 포인트는 중개되면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다. 맞았어요? 네. 2번이 정답. 자, 3번.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기술적 측면이요? 경제적.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셀링 포인트를 제시한 게 중요해요? 적당한 게 좋아. 뭔 깔려? 헷갈려. 좋았어요. 공법상 규제는 기술적이요? 법률적. 권리, 공법, 세법은 법률이요. 자, 오른쪽 페이지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를 다 골라라.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다 대답하세요. 가격 임료 적정성 뭐요? 경제적. 공법상 제한은? 법률적. 부동산 수급 동향. 경제적으로 봐야지. 설비. 기술적. 경기 순환. 경제적. 원천 발견. 경제적. 동선. 기술적. 권리의 진정성. 법률적. 정부 정책. 정책적. 교통의 편리성. 사회문화 환경. 지역 발전 전망. 경제적으로 봐야 돼. 경제적. 문화시설. 사회문화 환경. 생활 편의시설도 사회문화 환경. 답은 4번인데 대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셀링 포인트 유형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뭐냐? 클로징이거든요. 클로징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일단 칠판을 좀 봐주세요. 클로징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이거 클로징이라 그래요. 그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점진적 확인법이 있어요. 점진적 확인법이 뭐겠어요?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면 계약하자 그러면 놀라서 도망가. 그러니까 우선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거. 이걸 점진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계약 전제법이 있어요. 계약 전제법은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져. 어떻게 던질 거예요? 계약 전제법. 그렇지. 언제 이사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한다 했지.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약을 전제로 질문을 던진 걸 계약 전제법. 내년에 써먹어봐.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선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부분선결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먼저 결정하자. 그러니까 먼저 계약금부터 걸든지 입주일부터 잡자. 이렇게 하는 것을 부분선결법. 됐어요? 그 다음에 장단비교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뭘 강조해야 돼? 장점을 강조해야 돼. 자기가 팔고자 하는 거 장점. 비교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강조법이라고 있어? 없어요?
그럼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지켜보는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더라.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걸 경고 강조.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7번 문제. 자, 클로징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클로징이란 매매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맞습니까? 네. 맞고. 자, 점진적 확인법은 고객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유도하는 방법.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부분 선결법은 계약금, 보증금, 입주일 등 사항에 관해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 맞습니까? 예. 자, 장단 비교법은 복수 부동산을 비교해서 뭘 강조? 장점. 그 다음에 만족 강조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제적 결과. 맞아요? 이건 결과 강조. 밑에 얘가 나왔죠? 지가 상승률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이건 결과 강조법입니다. 만족의 여유로. 그래서 이제 여기 되게 쉽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경영 파트 나오면 가볍게 풀어주면 돼. 그 뒤에 경영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두 문제에서 실려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97페이지. 이제 거래계약 파트까지 넘어왔어요.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가하고 올. 근데 계약서 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잘못 쓰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의 주의사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몇 개 실려 있어요. 자, 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다음은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확인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이다. 맞는 걸 골라냈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매도 의뢰인이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뭘 했어요? 혼인을 했어도 자기 소유 주택 처분 시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요? 혼인을 하면 뭘로 봐? 성인으로 봐. 그러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혼자서 단독을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야. 개념 잡았어요? 한 주 살 수 있는 행위.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본 강의할 때 막 했잖아요. 성년 의존대 미성년자 행위.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법정 대리 동의 없이. 기억이 없어? 어디다 버리고 왔어? 며칠 쉬다 오더니 그냥 버리고 왔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처분이 미리 법정 대리인이 이 재산 처분해 줬다. 허락해 줬어, 안 해줬어? 이런 재산을 처분할 때는 또 동의 필요가 없어. 그죠? 그거 기억 안 나죠? 기본사항을 찾아봐 있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에.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혼인하면 동의 필요 없어요. 1번이 틀렸어요. 자, 2번.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도 의뢰 받는 경우는 상속 후 진정성 여부. 단독 상속인지 공동 상속인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등록부. 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으로 상속받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상속인 모두가 직접 체결하거나 위임받는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오, 좋아. 자, 후견인 동안에 거래계약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 대리행할 때는 후견 감독인 동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후견일 경우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 즉 처가 팔려고 들어와요. 원칙 일상가사 대리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면 남편의 대리권 소유 여부를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맞아요? 이거 의무대리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는 의무대리 관계라고. 그럼 의무대리권은 위임장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인감증명 정대 위임장. 개념 잡았어요? 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대표님 넘어오세요. 자, 4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유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공이 공동소유 재산을 중요한 데서 주의할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 물건이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 소유한 걸 공동소유를 한다. 이해는 공유, 합의, 종류.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자, 공유 지분 덩어리네. 자,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게 틀렸네? 예, 이게 틀렸고. 합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체결할 때 합의자 전원 동의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합의는 지분이 됐건 합의 물이 됐건 전원 동의. 됐어요? 네. 자,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는 종중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됩니까? 네. 예, 좋아요. 따라야 됩니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공유 문제 하나 더 풀어봐. 그죠? 예.
5번 문제. DP 넘어갔어요. 5번. 자, 개공갑이 X 소유, 아니 정소유 X 토지를 공유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할 때 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이건 정은 무슨 토지? X 토지를 누가 살려고 해요? 을하고 병이 공동 매수할래요. 그럼 공유 관계가 되겠죠? 그럼 개공이 누구요? 갑. 갑이 개공인데 문제가 이거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을의 지분이 얼마를 써요? 그럼 병도 2분의 1이게 되겠네? 예. 근데 다른 특약이 없어요. 근데 을이 X토지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럼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냐면 지분의 비율로. 자, 사용 수익 밑에 밑에 지분의 비율로 적으세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해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둘 다 지분이 얼마씩이에요? 그럼 반반씩 사용해야죠. 그렇죠? 근데 혼자 다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그럼 자기 지분 해당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이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차를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매수했다 생각을 해봐. 그럼 하루는 갑이 쓰고 하루는 을이 쓰고 이렇게 반반이면 지분의 비율로 쓰라고 전체를. 이해됐어요? 예. 그런 원리야. 지분의 비율로 됐어요? 예. 좋았어요. 자, 을의 지분이 얼마요? 다른 특약이 없어. 그럼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면 적으세요. 결정할 수 없다 그랬어. 맞아요? 없다가 맞아? 그 이유는? 그렇지. 거기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근데 지금 여기는 얼마요? 2분의 1이잖아요. 과반수 돼요? 안 돼요? 이건 반수잖아요. 반수. 과반이란 말은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걸 말해요. 이건 반수니까 결정할 수 없다가 맞아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뭐예요? 3분의 2. 그러면 을이 압도적으로 많네? 그러면 X토지 특정 부분. 자, X토지 이쪽 부분. 이건 내가 단독으로 쓰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둘이 불분할 특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몇 년 범위 내? 5년. 5년 범위 내에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몇 개? 다 맞네.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 더.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다. 가장 옳은 걸 골라라.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목 거래하면서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실 여부는 확인한 데 있어서 토지 등기부 뭘? 맞아요? 네. 이 학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자, 저 나무가 임목인지 아니면 토지 등기부 표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 2번. 개공이 다세대주택 동그라미. 임대차를 중요하면서 동일성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 등 관계서를 가지고 지번만을 명확하게 했다. 맞아요? 다세대는 지번 플러스 동 호수까지. 지번 플러스 동 호수까지. 됐어요? 3번. 개공이 처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하면서 임대인의 대리나 자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를 부부관계 여부만 명확하게 해야 돼. 맞아요? 아까 문제는 남편 재산을 부인이 팔려 들어왔죠. 네. 여기는 부인으로 명의로 된 것을 남편이 팔려 들어왔죠. 네. 그건 남편인 것만 확인하면 돼? 아니요. 그건 뭐예요? 위임장. 똑같이 네. 인감증명을 쓰면 된 위임장. 이거 확인해야 돼. 부부관계만 확인하면 안 되고. 자, 4번. 개공이 학교법인 동그라미. 학교법인입니다. 학교법인 물건 팔려고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중개하면서 법인 등기상 증명,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근데 만 그랬어요. 맞아, 틀려? 만자가 틀려서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뭐 확인해야 돼? 관할청. 사립학교 재산은 관할청 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추가로 관할청 허가 가능성. 추가로 관할청 허가 가능성.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만자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건 설정 여부 중요하죠? 그러면 계약체계를 다음날 확인해요? 계약체계를 하기 전에? 전에 해야지. 다음에 다 사고 터진다니 확인하면 뭐냐고. 계약체계를 전.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자, 끝났어요. 자, DP 넘어서 이제 거래계약서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법에서도 배웠지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몇 가지? 아는 대로 서술하세요. 주관식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그래, 인적사항. 좋아.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매도인,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적사항. 그죠? 또 물건의 표시. 이제 계약서에서 소재지 면적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계약일. 계약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총 거래 금액, 계약금. 이런 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거래대금, 계약금,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째 뭘 적어야 돼? 물건의 인도, 일시. 언제 매수인에게 넘겨줄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 이전이냐, 임차권 이전이냐. 이거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리고 또 뭐 적어야 돼? 예?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 일자입니다. 확인 설명 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서.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게 필요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공법상 제한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해결할 건데, 8번 문제 봤어요. 이제 8번 문제. 이 8번 문제가 뭐냐면,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 옳은 걸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었는데,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 해약을 했어요. 해약하는 거래 당사자는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아야 된다. 이 해약금이 계약금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지불하지 않아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약 끝나면, 그죠?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하루 만에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준다 이런 말 있었죠. 이건 법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 써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사람은 계약금 포기, 매수인은 포기해야 되고, 매도인은 비액 상환해야 돼요. 하루 만에 돌려준다. 이건 도의사항은 필요해도 법상 전혀 보호가 안 돼요.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형식은 당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왜? 법정 서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서식 써도 돼. 이건 맞았네. 자, 거래계약서에 단위 면적당 금액, 제곱미터당 가격을 기재하였다며 그 거래는 항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므로 실측 면적 부족하면 가액 청구가 인정돼? 맞았어, 틀렸어요? 왜 틀렸어? 몰라. 몰랐는데 틀렸대. 이런 현상을 죽인다 그래. 그러면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게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가 봐봐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자, 이게 뭐라고 해요, 이거. 토지. 몇 평? 100제곱미터 할게요. 1억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가지고? 100만 원에. 100만 곱하기 100 그러면 1억 나오거든요. 외워놓으면 편해요. 100만 곱하기 100. 1억. 자, 그러니까 이제 1억에 샀는데 측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90밖에 안 나와. 몇 제곱미터 부족해요? 돈으로 환산한 게 얼마? 1,000만 원. 금방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 금방 1억, 몇십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필지 매매를 했을 때는 매수인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감액 청구 못해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자체를 중시한 거예요. 토지 한 덩어리에 1억. 이게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이 한 덩어리에 의미. 이게 토지 자체를 중시한 거. 그죠? 근데 수량 매매라는 것은 면적, 가격 이런 걸 중시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념 끝났죠? 그럼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만이 수량 매매가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총 거래 금액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1억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여기도 근데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량 매매가 되려면 제곱미터당 가격, 평당 단가 이걸 기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기재를 하지 않으면 수량 매매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걸 기재해도 반드시 수량 매매가 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필지 매매들에도 나눠가지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그럼 구별이 안 돼요. 매도인은 손해배상 안 지려고 필지 매매했다고 주장할 거고, 매수인은 뭐 했다고? 수량 매매. 그럼 법원으로 가야 돼요. 법관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재에 따라서 항상 수량 매매다. 이게 틀렸어요. 항상이라 이 단어. 그러니까 이걸 기재에 따라서 항상 수량 매매가 된 건 아니야.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 매매가 안 되지만 이걸 기재에 따라서 100% 수량 매매가 되는 건 아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히 하려면 이것도 적어야 되지만 특약상에다가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수량 매매다. 이런 걸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부족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나오면 확실하게 무슨 매매? 수량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가격 기재에 따라서 항상 수량 매매가 된 건 아니다. 수량 매매가 될 수는 확률은 높지만 됐어요? 이게 여기서는 항상이랑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매매 비용 옛날에 공부했죠.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규분한다. 기억나? 그러면 취득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그럼 매매 비용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뭐라 했어요? 목적으로 측량 비용 또 감정 평가 비용 또 계약서 공중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처음 인지 때 중개 보수. 기억나? 기억나죠? 어디가 있어요? 요약지 124페이지 봐봐. 그 매매 비용 있어요. 요약지 124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럼 밑줄 다 걷어 안 걷어? 그어졌죠? 거기는 결석했으니까 안 그어졌죠. 124페이지 맨 밑에 매매 비용 들어있죠? 외우세요. 쌍방이 균분한다. 쌍방이 균분한 게 매매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은 취득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틀려버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세요. 미음. 매도인의 담보책이나 이연부대행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민법상 가능해요. 계약서 특약 걸 수 있지만 안 걸어도 민법에 의해서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계약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 계약 효력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 착수로 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죠. 근데 전혀 불가능해요? 합의 해제 가능해요. 합의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계약이니까. 그리고 또 특약 걸 수 있어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중도금 이후에도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세요. 이건 단순 문제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답 나왔어요? 네. 답이 뭐예요? 5번. 이용 제한은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는 없어. 네. 거래계약서는 없습니다. 네. 그거 주의해 줘야 되고. 자, TP 넘어가세요. 10번 문제 봐드릴게요. 몇 번? 10번. 자, 개공갑이 AB 공유하고 있는 X토지 A 지분, A 지분 동그라미. 여기서 문제 핵심은 A 지분입니다. 매수는 의뢰받아 면적. 이에 관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A의 무슨 토지? X토지. 그리고 누가 공동 매수를 해요? 아, AB 공유. 근데 지분을 의리 매수하려고 의리가 들어왔죠? 그러면 개공이 누구요? 뭐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매매한 거 아니라 이 A 지분 매매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각각 의뢰인 을이잖아요. 각과 개공이 갑이고 을은 민법상 이인관계 있지 않으므로 각과 을에 대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성관주의 의무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건 판례상 의무라 그랬죠? 네. 주의 의무를 다 봐. 이게 성관주의 의무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제 2번. 갑은 매매계약서 AB 주소지 다 기재해야 돼요? 왜? 지분. A 지분만 파니까. 지분 매매니까. 그러니까 B 단독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주소지만 기재하는 거야. BX. 그 다음에 갑은 A 지분 처분에 B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확인 안 해? 지분 처분은 자유. 그렇지. 지분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맞고. 자,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은 반드시 지금 특정돼야 돼? 장래에 특정해도 돼. 반드시 지금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5번 지문 봐보세요. 갑이 X토지 저당 사지. 이거 저당이 잡혀 있었네. 근데 확인해서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설명도 안 했다는 소리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지분 사고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럼 맞는 말이지. 당연한 소리야, 이거. 권리관계 제대로 설명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단순 문제니까. 매매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까 한 번 했잖아요. 풀어봐요.
등기 비용?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 매수인 뭐지? 취득자, 관행사. 그래서 매매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했죠. 목적물 측정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중 비용, 인집대, 중개 보수는 다 매매 비용이라고 했어요.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합니다. 끝. 자, TP 넘어가세요. 이제 거민 들어갑니다.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진도 잘 나가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 거민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거민은 어렵지도 않는데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쪽이 거민 대상이 되고, 이거 거민 대상이. 그럼 거민 대상이 되는 건 항상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또, 소유권 이전 또, 토지 건물. 이 세 가지가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원리. 그래야지 잘 안 잊어먹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매매는 계약 소유권 이전 맞죠? 그럼 거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교환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맞죠? 증여는? 받아야 돼?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자, 동그라미. 머릿속에다 동그라미. 머릿속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내가 왜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그래,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알았으면 다 됐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증여로 취득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에. 없어도 되죠? 허가는 유상계약만. 그죠? 근데 거민은 유상, 무상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거민 받아야 돼. 그러면 증여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증여로 취득할 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됐어. 그럼 판결은 거민 받아요? 이건 계약이 아닌데도 예외적으로 별도로 공부하랬어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화해조서 이것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약과 관련된 것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다 거민 대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민 대상이 아닌 거 딱 골라봐. 판결 빼고. 상소, 경매, 수용 이런 것은 왜? 계약이 아니니까. 그럼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것은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저당도 아니야. 그 다음에 좋아. 자, 토지 건물이 아닌 거 있죠? 임목 매매계약서, 광업재단 매매계약서, 공장재단. 이거 매매계약서지만 거민 받아, 안 받아? 왜?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민권자는 좀 이따 배웠지만 시장구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당사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거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또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의지되는 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지되니까. 자, 그렇죠? 거민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민권자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청장이야.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그 이임을 받는 자. 그럼 이임을 받는 자가 누구야? 거민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임 받는 자가 누구냐고. 읍면동자. 읍면동자 주로 하급기관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이 거민 권한을 이임했잖아요. 그 뜻을 이임했다는 뜻을 등기 소장. 권한을 등기해서 알려만 주면 돼. 통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거민 신청은 누가예요? 당사자 1인. 그 이임을 받는 자. 그럼 이임을 받는 자가 변호사, 검사, 개공. 개공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민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와야 돼? 이런 것을 원본이라 그러죠. 원본하고 사본 두 통. 정본하고 사본 두 통. 정본이라는 말 쓰고. 그러니까 원본 또는 정본하고 사본 두 통 제출해요. 사본 두 통. 그러면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는 실질적 계약 내용 확인해? 형식적 요구. 서류상 하지 않았으면 거민해주고 지체 없이 거민. 됐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전매할 때. 미등기 전매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거민 받으라 했죠?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14번 문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는 거민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거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하고 사본 두 통. 맞습니까? 맞고.
자, 신청 주소지 관할 시장구조구청장이 검인 신청해야 돼?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가 틀려버렸네. 그럼 3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도 검인 신청할 수 있다. 하이한다라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자, 검인은 계약 체결한 당사자 1인이나 그 이임을 받는 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네. 맞고 계약서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거 없고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됐습니까? 네. 예.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나와요. 기억나요? 자, 15번 검인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걸 하나만 고르라. 모두 다 골라라. 공유물 분할 약정서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계약과 관련되잖아요. 임목 매매 계약서. 광업재단. 이 두 가지는 왜? 토지 건물이? 그럼 주택 전세고 지상권은 왜 안 받아?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판결서는 받아야 되고 매수인이 국가야만 안 받아야 되죠? 토지와 주택 교환 계약서는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는 거 4번이 아니 3번이 정도요. 자, 대비 넘어가세요. 16번 봐드릴게요. 자, 개공갑이 을 소유 액수 토지를 매수하는 병 의뢰를 받아 매매 중에는 건 옳은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을의 무슨 토지? 을의 액수 토지고 누가 샀어요? 병 의뢰를 받아. 개공이 누구요? 문제가 이겁니다. 봐드릴게요. 자,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 검인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있어요? 아까 개공도 위임받아서 검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가 틀렸어? 없다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어? 아, 거기까지 가? 아까 덥다고 그러더니 막 춥다고 갱년기인가 봐. 저 뒤에 앉아서 춥다고 끄고 있네. 좋았어요. 좋아. 자, 하여튼 나보고 꺼들으려고 되는데. 자, 개공은 자신으로 검인 신청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임받아 가능해?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X토지에 뭘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서 검인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왜 안 받아?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은 검인 안 받아. 자,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가등기에 의해서 뭐 할 때? 본등기할 때 원인 증서에 매매계약서 검인 받아? 네,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본등기 할 때 받아요. 가등기 시 원인 증서는 안 받고 본등기 할 때 본등기 했던 거라. 이제 이게 정답이고 4번 보세요.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검인 받은 것을 뭐다? 의지. 그러면 등기할 때도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돼요. 원래 검인계약서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검인을 안 받아도 돼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는 계약서 내용 진정성 확인을 했어요? 형식적 내용. 형식적 내용만 확인하면 돼요. 자, 17번. 이 17번 문제는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야 그랬죠? 자, 목적 부동산하고 계약 연을 들어있을까? 네. 검인계약서에. 네. 들어있어요.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네. 들어있어요.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액, 차액, 정산. 네. 들어있어요? 네. 개공 있을 때는 개공 들어있어? 네. 예, 좋아.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이건 생각을 해봐. 임대차는 검인 대상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하고 물건의 인도 일시는 검인계약서 들어가? 어디가 들어가? 그래, 거래계약서. 그죠? 이건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 요약집 48페이지 들어있어요. 요약집 48페이지 보면 거래계약서하고 검인계약서 비교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48페이지 도표. 그거 다 해놨죠? 그 거래계약서하고 검인계약서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법적 근거가 달라. 거래계약서는 중개사법 시행령이 나오고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이제 그 문제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거민계약서 필요적 계산 비교해놨으니까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끝. 자, TP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10페이지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뭐예요? 부동산 실명법. 자, 부동산 실명법. 자, 가장 먼저 명의신탁 약정이란 게 나오거든요. 자, 명의신탁 약정이 뭐예요? 합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자, 맡아달라 합의하는 것을 약정이란 말을 써요.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명의 줄여서 명신. 자, 맡은 사람을 명의 줄여서 명수. 됐어요? 이게 등기 맡아달라 합의하는 걸 약정. 용어 끝났어요. 실명법 공부할 때 이 용어만 하면 돼. 둘이 합의한 거 약정이고 맡긴 사람은 명신사자, 맡은 사람은 명의수사. 이 법의 근본 이거요. 개념 끝. 그러면 어떡하면? 자, 이건 이전 등기를 타입 명의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 신청하고 보존 등기를 타입 명의로 하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보존 등기는 타입 명의로 하면 안 걸려? 실명법에 안 걸려? 확실해? 정말로?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거 뭐 그냥 찍는 것 같아. 찍었어.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거 찍었어? 예. 그래. 걸려? 요약집 봐봐, 요약집. 실명법 요약집 봐보세요. 100 몇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은 그 맨 밑에 3번에 누구든지 부동산 물건을 약정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 등기에다가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다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이게 보존 등기도 걸려. 공부했어, 안 했어? 그래. 그러니까 그 한 줄도 아니고 그 한 줄. 그러면 거기 물건도 적어놨죠? 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의 물건도 타입 명의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차권을 타입 명의로 하면 괜찮다?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 걸린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됐어요? 네. 그거 물어보니까 그 한 줄도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듣고 또 물어봐. 자, 일단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타입 명의로 하면 걸려. 네.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명의신탁 약정에 제외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건 제외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 있죠. 네. 이것도 제외되는 거고 신탁재산. 이 세 가지는 제외되는 거예요. 네. 특례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제외되는 것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 이건 제외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례 있죠. 네. 특례란 건 뭐냐면 명의신탁을 보는데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조건만 갖추면.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있잖아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것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례를 인정해서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명의신탁은 신탁이야. 이게 제외되는 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의 근본적인 이렇게 누구든지 타입명으로 등기하라 하지 말라. 실명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형은 자, 몇 자간? 이게 2자간이야. 따로 안 적고. 이게 2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게 2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럼 이 약정은 이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 등기는?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요? 가. 그죠? 네. 근데 이제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을이 내 것이다라고 팔아먹기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병에게 한번 팔아 먹어봤어요. 그러면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선악골목. 알고 사투리도 치드.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를 무효를 가지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그 말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의 처분 행위는 아직까지는 횡령죄로 봐야 돼. 이자가만 나머지는 아닌데 이자가만 아직까지 횡령죄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이 매매가 근데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어떤 경우? 그래, 이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 알고 나한테 팔아라. 적극 유도 요청해서 적극하다 하면 반사회질서 위반.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 경우 빼고는 알고 사더라도 소유권 취득이야. 103조 위반할 때만 무효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개념 잡았어요? 네. 아주 좋아요. 이건 몇 자간? 자, 3자간 한번 봐드릴게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어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 아니, 자연스럽게. 자, 값을 뭐라고 표현을 해서? 원소유자. 그럼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그래, 원소유자. 아주 좋았어요. 아, 좋아. 자, 1년 같이 하면 다 이상하게 내고 나가요. 자, 매도님. 자, 을이 샀어요. 매매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 넘어와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명의 신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명의를 맡아달라. 명의 수탁자. 그럼 둘이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등기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 버려요. 이게 3자간이거든요? 그럼 이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 네. 아,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럼 소유권 어디로 볼게요? 그래, 원소유자. 아, 재밌어. 자, 그러면 을이 직접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등기하면 복귀가 되죠? 네. 그럼 이 매매 자체는 무효, 유효? 유효. 그러니까 복귀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되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겠죠? 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징역벌금 들어가요. 여기 얼마? 신탁자? 5년에 2억. 5년. 많은 건 많지. 5년하고 2억. 줄여서 뭐요? 5이. 자, 수박이 아니라 5이요. 5이. 자, 수탁자는? 3년하고 1억. 자, 벌금이 역 단위로 놀아요. 이건 징역이고, 벌금. 됐어요? 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수탁자가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어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네.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골문? 선악. 그럼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네. 자, 이겁니다.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 안 봐? 왜 안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판례가 왜 바뀌었어요? 근거가 뭐예요? 안 본다는 근거. 원래 횡령죄 객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거든요.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했을 때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등기가 유효, 무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가 그래서 횡령죄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자간도. 저것도 바뀌어야 돼. 근데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고 문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3자간은 무조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어야지. 문제 풀기 전에. 자, 보세요. 계약명의신탁 들어갑니다.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들어가는데 갑을 뭐라 그래요? 원소유자. 자, 어떻게 말을 해요? 아, 그렇지. 근데 팔아먹었어.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보통 갑이 나오면 을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근데 을에게 안 팔고 병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그래, 갑이 마음이다. 아,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정상 거래잖아요.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숨어 있어. 이제 어디에 숨어 있어? 네, 장독대. 네, 여기서 장독대란 말 나와야 돼요. 숨어서 뭘 대줬어요? 돈을 대줬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한 사람이고 여기 명의 수탁을 한 거야. 그럼 둘이 합의한 거 뭐요? 약정. 그러면 이 약정은 무효, 유효?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 무조건 무효요. 자, 그러면 등기는?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둘 간의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원소유자의 매도인이 몰랐을 때는 유효. 그럼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하지 않죠? 근데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아는 경우는 뭐다? 무효. 개념 잡았어요? 자,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모르는 걸 전제로 깔죠? 그러면 여기서도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어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까? 선인 경우만 불명, 선악 불명. 알고 사도로 취득.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 안 봐? 왜? 유효인 경우는 자기 거 팔아먹었으니까. 무효인 경우는 같은 원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 보기 어렵다. 그래서 횡령죄 X요. 횡령죄 먼스. 자, 그러면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해? 안 되죠. 약정이 뭐니까? 무효. 약정이 유효해야지 해지를 하지. 그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수 자금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자체라 그랬어요. 실명법 이후에는 매수 자금. 근데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있어 없어? 이때는 부동산 자체야. 실명법이 95년도가 제정됐으니까 그 이전에 명의신탁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1억 대줬는데 지금 5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자체야. 그죠? 근데 실명법 이후에는 매수 자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이론은 대충 끝났어요. 벌칙 빼고. 이제 이것은 칠판 지우지 마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지우지 마시고. 자,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휴식 같습니다.